네, 취재의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부울경 메가시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울산에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그만둔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만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런데 또 경남하고 부산이 행정통합을 시도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또 쏙쏙 나오기 그렇죠.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후 이게 또 어떤 식으로 나아가게 될지 그 점이 참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네. 특별연합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울산에서도 사실상 사업 중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 부산은 별다르게 뭐 반대 입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세 시도가 모두 이 사업을 중단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결국 실제로 파기가 됐습니다. 어. 예,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경남의 박완수 지사나 울산의 김두겸 시장은 공식적으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부산은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지난 12일에 부울경 지사들이 만나서 간담회를 열었었고요. 네.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한 끝에 그때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뭐 부울경이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맹을 하고 계속해서 연합해 나가는 방식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의 특별연합 방식으로는 뭐 실효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선언은 박현중 부산시장도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새 시도가 전부 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예. 이때 이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실효성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의 구성을 어떻게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별연합 자체에 의회가 둬야 되는데 이거를 정원을 부울경이 몇 대 몇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뭐 신경전도 있었고요.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다 둘지를 놓고 또 주다리기가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특별연합 안에서 영향력을 더 행사하려는 지자체 간의 물밑 경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전에 박완수 지사나 김두겸 시장이 이야기했던 문제들, 그게 결국 파국으로 간 이유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박완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연합체에 별다른 권한이 없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뭐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방식으로 연합사업을 추진하면 경남 중에서도 울산과 부산이 접해 있는 지역은 혜택을 보겠지만 서부 경남 지역은 소외가 돼서 경남 전체의 발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밝힌 적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김두겸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울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산하라고 바로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근데 도시의 규모라거나 인구라거나 각종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시 자체의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부산보다는 울산이 밀리는 상황이라 지금도 울산의 인구나 자원이 계속 부산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연합을 해서 교통망이 더 편해진다거나 하면 울산 입장에서 오히려 더 유출이 되지 더 좋을 게 없다. 이러면서 더 뺏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부산은 어떤 식으로 하든 연합을 하는 형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계속 하자는 입장에 가까웠고, 예를 들어서 박완수 지사가 이런 특별연합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라고 할 때도 찬성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연합을 어쨌든 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 가까웠지만, 사실상 그 특별연합을 하는 지자체 3곳 중에 2곳이 그만하겠다고 의사를 밝혀버렸잖아요. 그러면 결국 특별연합은 의미가 없어진 거니까 두 지자체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뭐 그러면 일단은 그만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 문자로 네. 6497번님께서 부울경 메가시티 깨지면 부산 울산 전철 그거는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지금 만약에 걱정하시는 지하철이라는 게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을 의미하시는 거라면 네. 이미 진행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됐고 노선이 이미 개통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폐선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서창 쪽으로 들어오는 네. 것들 잠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 부울경이 합치게 되면 네. 국가에서 어느 정도 권한도 주고 그렇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네네. 그 점이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러면 흐지부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 특별지자체가 해산되면 일단 권한이 다 백지화됩니다. 이게 조금 사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울경 특별연합 같은 이런 지자체 간의 연합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상 규정이 돼 있는 건데요. 이제 이 업무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부울경 같이 세 지자체 간에 각자 할 수 있는 일 혹은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가 해야 되는 사무, 그러니까 더 큰 사무라거나 네. 아니면 각 시도가 해야 되는 짜잘짜잘한 사무들을 특별연합이 다 위임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특별지자체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권한은 사라지게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에 특별지자체로 승인을 해주면서 국가사무를 3가지를 넘겨줬습니다. 그때 뭘 넘겨줬냐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을 제출할 권리, 오. 예, 그다음에 광역 급행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권한, 그다음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입니다. 다 이름만 들어봐도 교통이나 물류 같은 지역의 현안이랑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을 뻔했네요.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광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여기서 계획도 이제 결정을 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데 만약에 특별연합이 성립이 돼서 운영이 됐다면 부울경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필요나 어떤 수요에 따라서 부울경 간의 연계 체계를 이런 식으로 이런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계획을 대광위에 제출을 곧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산하 대광위의 승인을 받아야는 하지만 계획을 지자체의 입장에서 짤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혜택이 될 수 있었겠죠. 예. 어쨌든 이 권한은 사라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광역 급행버스 체계 같은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을 것도 없이 곧바로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울산이나 경남, 부산 간에 출퇴근이라거나 등하교로 인해서 이동 수요가 꽤 많은 편인데 네.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차로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동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교통 정체라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대중교통으로 돌리게 되면 지역 간 교류도 더 활성화되는 것도 있었고 교통 정체가 해소되는 효과도 아마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사무권한도 꽤 중요한 권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항만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만에서 오가는 화물이나 이런 물동량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 지역의 어떤 중간 지점에 되는 곳에 적절한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해서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거나 하역하거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했었다면 물류 업무를 좀 공중적으로 처리를 해서 뭐 지역 기업 간의 물류 활동이 원활해진다거나 그게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네. 어찌됐든 이번 세계 시도가 공식적으로 네. 권한을 모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폐지하겠다 그렇죠. 합의를 함에 따라 네. 권한도 그렇고요. 네. 예산도 모두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안이 또 제시가 됐다면서요. 맞아요. 하나는 아예 경제동맹을 그냥 추진하겠다. 네, 또 그렇죠. 하나는 네. 울산 빼고 현재 네. 부산, 경남이 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렇죠. 이거였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부울경 경제동맹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예. 이게 이제 지난 12일에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선언하면서 그거 말고 경제동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 3명씩 파견해서 뭐 공동 사업을 발굴하겠다. 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나 예산 확보를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거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예요. 권한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어 놨던 거는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이 돼 있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승인까지 받은 공식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사무도 처리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맹은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그냥 새 지자체가 모여서 잘해보자라고 얘기하고 같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 논의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무를 추진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냥 각자 사업을 모아놓고 우리 이거 필요해, 우리 저거 필요해 얘기만 하다 끝날 거라는 위험이 굉장히 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뭐
특별연합이 되면 조금 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아질 거란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사실 박완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아니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도시권 급행 뭐 철도라거나 노선 이런 것들 계획 세는 거 이런 사무들을 위임해 줄 때 그 사무를 지자체가 대신 처리해 줘야 되니까 그런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정도는 지원해 주겠지만 연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 예산을 준다거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실효성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난 4월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이제 출범을 할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뭐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지역의 현안을 포함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라거나 네. 지역에 이런 그 수건 사업들이 포함된 70개 사업 정도를 지원해주고 예산도 한 35조 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일단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인 경제동맹이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특별연합으로 승인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된 자리에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고 언급까지 했던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쉬운데 경제동맹이 그게 되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행정통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이거는 실효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이 참여할 의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은 부산 경남이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니 네. 이게 당장 울산이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얘기도 들어서 나오죠. 근데 저희 통영길 톡톡에서도 예. 계속해서 울산시 쪽으로 네. 섭외를 해서 인터뷰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 이상의 더 이상의 뭐 밝힐 의견도 없고 계획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고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부산 경남 쪽으로 해보자. 네. 그럼 행정구역 통합을 발표했으니 네. 어느 정도 계획이란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들어봐야겠다. 그런데 양 도시 모두 없대요. 아직 계획이. 예,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통합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예요. 예. 왜냐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지자체장 간에 합의를 하고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오케이를 해주고 행정안전부가 승인만 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건요. 지방의회만 의결을 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주민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의결은요. 행정안전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훨씬 더 어렵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마산과 창원이랑 진해를 통합했다가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권한 이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게 없이 통합이 추진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창원 위주로 갔고 결국 명칭도 통합 창원시로 가버려다 보니까 마산이나 진해 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갈등이 굉장히 계속됐잖아요. 네. 만약에 경남이랑 부산이 합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경남에만 시군이 18개고 부산은 16개거든요. 그럼 이거 다 없애고 하나로 합칠 거냐 어떻게 쪼개고 붙일 거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일이고요. 그러면 통합지자체는 부산이 되어야 될지 경남이 되어야 될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써야 되는 건지 그다음 통합청사는 어디가 돼야 될 건지 이런 거 결정하는 거 아마 둘 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경남과 부산이 이걸 하겠다는 계획을 2026년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3년 안에 이 모든 사무를 다 추진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이나 부산이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행정통합도 말만 했지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없고 결국 특별연합만 파기된 상태로 부울경에 각자 도생을 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들께서 또 물어보고 계세요. 네. 부산, 울산, 경남 그 지자체장이 같은 네. 당이냐 다른 당이냐 전부 같은 당입니다. 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의견이 그렇네요. 서로 다르네요. 예, 그렇죠.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게 참 좀 얄궂은 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주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한 게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서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죠.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이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해주고 너네 지역에 이거 줄게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히려 지자체장들이 싫어라고
하겠다고 거절한 모양새가 됐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대통령 직속 지방치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된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시에 위원장이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는 한데 행정통합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뭐 경제 동맹체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결국 기존에 추진했던 메가시티 사업 그러니까 부울경 통합 연합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서 지금 정부에서도 다소 좀 당황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줄 테니까 제발 다시 추진해다오 이런 모양새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굳이 그렇게 해줄 만한 이유도 없는 게 사실 부울경 특별연합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진해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울경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울경이 받아내는 것만으로도 타 지역의 반발 왜 우리는 안 주고 쟤네만 연합한다고 줘? 특혜 아니야? 라는 반발 속에 그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울경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싫다고 하는데 굳이 정부에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지원을 해줄 이유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울산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부산이든 경남이든 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풀 수 있는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두상으로는 약속을 받은 하나의 지름길 정도가 생길 뻔했는데 그게 없어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당초에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네, 수도권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힘 모아서 한번 힘써보자, 노력해보자 그렇죠. 하는 네. 취지로 마련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렇다면 울산도 네. 김두겸 울산시장이 밝혔던 것처럼 꼭 부울경이 아니라도 네. 우리끼리 잘 살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참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울산시가 지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부울경 특별연합 메가시티가 추진됐던 이유는 부울경이 각자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이걸 추진했던 거잖아요. 역부족이더라. 그렇죠. 이런 걸 그러니까 느꼈기 각자 때문에. 도생에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일극에 맞서서 각 지자체가 각자 혼자 뭔가를 하기에는 인구도 적고 경제 규모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연합을 추진하던 당시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항할 만한 또 다른 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대한 광역 경제권을 수도권만 하는 거를 만들어 놔야 그 자체 규모가 커져서 그 규모로 굴러갈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어느 정도 발전해 볼 여지를 도모해 볼 수 있다는 게 그 당시의 문제의식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 새 지자체의 인구를 합치면 800명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그렇지만 울산 혼자만 생각하면 1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00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과 110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역량에는 분명히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울산시장이 지금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깨면서까지 하고 싶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울산 시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그게 뭐야라고 답답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는 떠나간 배 같은 그런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입장을 다시 합의가 바꿔서 된다거나 뭐 그럴 합의가 가능성이 될지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규정이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울경 특별연합을 만들 때 지자체장이 합의를 하고 각 지방의 의회에서 그거 해도 좋아라고 이제 오케이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 그렇게 해라고 승인을 했잖아요. 네. 반대로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끼리 이거 안 할래라고 했으면 부산, 울산, 경남 각 지방의회에서 그래 그럼 그거 철회하자라고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래 그럼 그거 해산해라고 승인을 해줘야 이게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장들이 파기 선언을 해서 사실상 의미는 없어지게 됐지만 공식적으로 아직 특별지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절차는 남았다. 그렇죠. 의회들의 의결 절차나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시도가 극적으로 의견을 바꿀 만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어떤 돌파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저희가 네.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게 어찌됐든 울산에서는 실익이 없다, 잠정 보류한다라고 그렇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게 완전 보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용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라고 나중에라도 나올 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지만 지자체장 3명이 지난 12일에 간담회에서 분명히 특별연합은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그 조심스러운 잠정 중단이라거나 좀 더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게 된 것 같고요. 이제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진할 만한 동력이 생기려면 뭐 이벤트가 있든 어떤 각자 새 시도가 갑자기 연합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생겨야 될 텐데 새 시도가 그것을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